나 이거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이거 여기 볼게요. 주식 발행 초과금 여기. 이거 나중에 왜냐하면 여기에서 잘 안 내거든요. 맞죠? 여기에선 잘 안 내는데 나중에 재무회계에서 내요. 얘를 여기서 미리 할게요, 여러분들. 맞죠? 요거는 지금 재무회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 문제로 가끔 내긴 해요. 회계에서도 이거 재무회계 분계용이에요. 분계용. 자, 보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게 액면가액 이상으로 우리가 주식을 발행했을 때 그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거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라고 하죠. 우리 지금 하는 동네가 어디냐면 입금 불산입 쪽입니다. 입금 불산입 쪽. 자, 그랬을 때 그럼 여러분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주와의 거래죠. 그리고 이거는 실현된 거 아니면 처분한 게 아니니까. 안녕하세요. 그래서 얘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입금 불산입 항목이다라고 불러요. 알죠? 우리가 원칙적으로 주주와의 거래면 세법도 자본거래예요, 대부분. 이렇게. 자, 근데 갑자기 단 출자 전환 채무 면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금이다라고 돼 있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신경 써주실 게 얘입니다. 요거 신경 써주셔야 돼요. 출자 전환. 이거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계 쪽에서 분계로 냅니다. 그렇죠? 여태까지 제가 알기로 한 4번 정도 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회계 쪽에서 안 하고 여기서 할게요. 그렇죠? 자, 일단 출자 전환이 뭐냐면 보실게요. 여러분 화면 좀 보시면. 출자 전환이 뭔지 설명 좀 드릴게요. 설명드릴게요. 자, 뭐냐면 여기에 이제 을이 있고요. 을이 있고 을이 채무자입니다. 을이 채무자고요. 여기에 갑이 있어요. 갑, 얘가 채권자. 채권자입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당연히 그러면 채권자니까 갑이 어떻게 할까? 갑이 돈을 채권이 있어요. 채권이 있는데 을이 갚을 능력이 좀 잘 없는 거예요. 맞죠? 갚을 능력이 없어가지고요. 을이 그러는 거예요. 야, 미안하다. 내가 만약에 내가 채권이 얼마 있다라고 할까? 1억 있다라고 해볼게. 1억. 1억 있다라고 해보면 내가 너한테 1억을 갚아야 되는데 우리 회사가 지금 당장에 돈이 없다. 알죠? 그래서 미안하지만 못 갚는 건 아니고 우리 회사의 미래가 밝으니까 주식을 발행해 주겠다. 개소리죠, 여러분들. 돈을 못 갖고 있는데 무슨 우리 회사의 미래가 밝아. 그죠? 개소리지. 그죠? 아무튼 그래서 미안하지만 돈을 갚는 것 대신에 우리 회사의 주식을 발행해서 갚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를 주식으로 주는 겁니다. 되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럼 질문 좀요. 그럼 갑은 이제 채권자예요? 아니에요? 갑은? 채권자 아니에요. 왜 채권자가 아니냐면 주식을 발행해서 갚긴 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럼 채권자에서 어떤 지위로 변경이 된 거예요? 그죠? 주주로 변경이 된 거죠? 을의 주주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을 같은 경우에는 채무가 없어진 거죠? 이제 채무가 없어요. 갑은 채권자에서 뭐로 바뀌는 거냐면, 주식이래. 죄송합니다. 채권자에서 주식으로 바뀌어? 채권자에서 주주로 바뀌는 거죠.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출자 전환은 을 입장이에요. 을 입장. 을 입장에서는 채무를 주식을 발행해서 갚은 거죠. 이해되세요? 그걸 우리가 출자 전환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알죠? 자, 근데 여기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갑자기 출자 전환 채무 면제 이게 또 뭐냐? 보시면 여기 보실게요. 자, 을 입장이에요. 을 입장. 여기. 자, 을이 만약에 갑에 대해서 채무가 10,000원 있었어요. 채무가 10,000원.
했죠? 채무가 10,000원 있었는데 그럼 주식을 발행하면 우리 자본금 액면가액 쓰잖아요. 맞죠? 표정이 안 좋으신데? 쓰죠? 액면가 쓰죠? 근데 이 주식의 시가는 지금 얼마짜리냐면 7,00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은 액면가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했을 때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죠.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가 2,000원으로 볼 수도 있고 5,000원으로 볼 수도 있죠. 액면가액을 초과해서 발행한 게 시가까지라면 주식 발행 초과금은 2,000원만. 맞죠? 근데 채무가 없어졌는데 우리가 액면가는 5,000원이니까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을 5,000원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보냐 외워주실게요. 회계든 세법이든 같아요. 회계든 세법이든 이렇게 우리가 주식을 발행할 때 초과가 되는 건 시가까지. 액면가액을 초과해서 시가와 차이가 나는 금액까지만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 불러요. 그래서 여기가 왜 안 나와? 뭐냐? 얼씨구? 여기다 쓸게요 그냥. 죄송해요. 여기가 늦게 나와. 제 애니메이션 그 순서를 잘못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요 2,000원 있죠? 요 액면가액을 초과해서 우리가 시가까지 발행한 거 있잖아요. 요 차이 나는 거를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 불러요. 주발초라고 할게요. 주발초고요. 그 다음에 요 시가와 없어지는 채무의 차이 있죠? 얘가 채무 면제 이익이에요. 3,000원이. 당연하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을이라고 생각해 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채무가 10,000원이 사라졌어요. 아셨죠? 10,000원이 사라졌는데 여러분들 주식은 7,000원짜리, 시가가 7,000원짜리 주식을 발행해 준 거예요. 그럼 나 3,000원만큼은 이득 본 거 맞죠? 맞죠? 근데 채무가 없어지면서 이득 본 거니까 이거 채무 탕감받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이거 분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회계용이에요, 회계용. 회계에서 출자 전환 이거 진짜 많이 내거든요. 시험에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세법상 분계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에서는 이거 안 나옵니다. 법인세 쪽은 여러 말로만 내, 말로만. 자, 이 분계만 잘 보고 세법상 분계. 자, 일단 채무는 계정 과목도 신경 쓰시면 안 돼요. 갑자기 채무라는 계정 과목이 왜 튀어나와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단기 차입금 쓰시면 되는 거고. 아셨죠? 그래서 우리 채무는 부채니까 부채가 없어지는 건 차변이죠? 이렇게 되셨어요? 확인해 보시고. 자, 근데 우리가 주식을 발행할 때 자본금은 액면금액 쓰잖아요. 무조건. 그래서 자본금은 5,000원만 늘어요. 되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득 봤으니까 성격이 뭐예요? 그 회계 공부도 하는 건데.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득 봤으니까 회계에서는. 자본, 잉여금. 저것도 좀 기억. 오늘 별도로 그 자본 쪽 띄워 놓을게요, 여러분들. 회계 1급 때 제가 했던 거. 회계 1급에서 꼼꼼하게 하거든요, 전부 다. 절대 여러분 세무 1급 공부하시는데 밑에 거를 공부한다고 그거 여러분들이 못나서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좀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맞죠? 그런 거 없으시죠, 잘? 가끔씩 존심 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나 세무 1급하고 2급까지 하는데 회계 1급 왜 봐? 이렇게 합격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아시죠? 특히 세무 1급은 그런 것도 아래 단계 좀 잘 보셔야 돼요. 기본기 워낙 중요하니까. 알죠? 나중에 이제 문제 푸시다 보면 정말 낚시 심각하게 해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틀리게끔. 어저께도 우리 같이 이론 문제 풀어봤지만 문제 뭐 되게 꼬아서 내잖아요. 엄청나게 낚시 파요. 자, 그러면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주발초는 주식 발행 초과금 2,000원. 그럼 채무 면제이익은 3,000원이 되겠죠? 그럼 수익이니까 얘는 이렇게 면제이익. 그래서 면제이익은 채무 면제이익이에요. 이렇게. 되셨죠? 이 분계만 좀 기억해 주세요. 분계만. 넘어가겠습니다. 우린 시험 목적에 맞게 할게요, 여러분들. 시험 목적에 맞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얘는 좀 시험에 냅니다. 자, 예. 자산수중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중 2월 율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 보시죠. 말 좀 어렵죠, 갑자기? 뭔 소리야, 이게? 일단 뭐냐면 우리가 2월 결손금 있죠, 여기 2월 결손금 있잖아요. 요 2월 결손금이 뭐냐면 우리가 적자가 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 회사가 이익이 쌓여져 있으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적자가 쌓여져 있으면 우리 결손금이라 불러요.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회사에 그 재무제표를 봤는데 결손금이라고 되어 있으면 적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알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보전이 뭘까요? 보전하다. 환경을 보전하다. 환경 보존이잖아, 그건. 보전. 메꿨다라는 거예요, 메꿨다. 보전했다. 알죠? 그리고 충당은 뭐냐면 사용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석하면 내가 자산을 공짜로 받거나 채무를 탕감받았는데 그걸 적자를 메꾸는데 사용한 금액은 입금으로 보지 않을게요 말이거든요. 한번 무슨 말인지 해보죠. 자, 일단 여러분들 자산 수증 이익하고요. 채무 면제이익은 순자산 증가설에 따르면 입금이에요. 왜냐? 자산 수증이면 자산이 늘죠. 공짜로 받았으니까. 그럼 순자산 증가한 거고 채무를 탕감받으면 부채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니까 순자산 증가하죠, 자본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자산 수증이익과 채무 면제이익은 입금이다라고 해요. 알죠? 입금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우리 회사가 이번에 토지 1,000원짜리를 공짜로 받았대요. 그렇죠? 공짜로 받아가지고요. 차변에 토지 1,000원, 대변에 자산 수증 이익 1,000원 이렇게 잡았고 여기까지만 보면 세법도 그래 입금이다. 순자산 증가했으니까. 그래서 세무 조정은 원칙적으로 없어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자,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자산 수증이익하고요. 채무 면제 이익을 충당했다라는 건 이게 사용한 거거든요. 사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들어보실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산을 공짜로 회사가 받거나 채무를 탕감받는 회사는 좋은 회사일까요? 좀 약간 안 좋은 회사일까요? 안 좋은 회사가 많이 발생해요. 얼마나 불쌍하면 채권자가 채무를 탕감해 줄까요? 맞죠? 얼마도 받아내려고. 했죠? 그리고 자산을 일반적으로 공짜로 주는 이유는 담보 잡힐 게 없어서. 그래서 대표이사가 개인 재산을 회사에 공짜로 주면 그걸 담보로 잡혀서 돈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들은 주로 적자가 재무 구조가 안 좋아요. 알죠? 그래서 적자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네가 얘를 적자를 메꾸는 데 사용했다면 그 재무 구조를 건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입금을 보지 않을게, 과세하지 않을게 그 말이에요. 어떤 취지인지는 대략 느낌 오세요?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채무 면제 이익이나 자산 수증 이익을 사용하면 이거 그대로 해석하면 채무 면제 이익하고 자산 수증 이익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해야죠. 사용했으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 차변에 자산 수증이 감소하는 거예요. 위에 분계는 토지 공짜로 받은 분계고요. 아래 분계는 일단 자산 수증 이익을 사용한 분계요.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여러분들 적자가 누적돼 있으면 자본이 증가할까요? 감소돼 있을까요? 감소돼 있겠죠, 여러분들. 자본이 마이너스 돼 있단 말이에요. 적자가 쌓여있는데 자본이 플러스면 웃기죠, 여러분들. 맞죠? 그럼 자본의 마이너스다라는 건 요 결손금은 차변태생이라는 거예요, 대변태생이라는 거예요? 차변태생이에요, 여러분들. 자본이 음수다라는 건 차변태생인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그걸 메꿨으면 우리가 마이너스가 또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됐겠죠? 아니 내가 적자가 4억인데 1억 가지고 메꿨으면 적자는 3억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적자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됐으니까 감소된 거예요. 차변에 있던 놈이 감소하는 거예요. 요 분계 이해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요? 그래서 1번하고 요 위에 있는 분계는 토지 공짜로 받은 거고 아래에 있는 분계는 그 토지 공짜로 받은 걸 우리가 적자를 메꾸는데 쓴 거예요. 쓴 분계예요.
맞죠? 그럼 이 두 분계를 결합한 게 결론이에요, 결론. 되세요? 이렇게. 분계 처음 보시죠? 되시겠어요? 제가 열심히 지금 꼼꼼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세무조정 해볼게요. 자, 세무조정 해보면, 자, 장부는 우리 자산수중이익은 성격이 수익이죠. 수익이 대변에 있으면 수익의 증가예요, 감소예요? 증가죠. 그래서 장부는 수익을 증가시켰어요. 맞죠? 하지만 세법은 그 수익을 적자를 메꾸는데 사용했으니까 수익이 0이죠, 0.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수익이 늘어야 돼요, 줄어야 돼요? 줄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 그냥 수익이라고 할게요. 수익 1000 줄인다. 그럼 수익을 줄이는 건 차변으로 갑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차이 나는 게 장부는 적자 안 메꿨죠? 그죠? 하지만 세법은 적자를 메꾸는 데 사용했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대변의 결손금 차이 나잖아요. 그죠? 딱 봐도. 장부하고 세법 비교해 보시면 장부는 결손금이라는 게 없죠? 하지만 세법은 결손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변에. 맞죠? 그럼 대변의 결손금.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 장부에다가 이 분계를 결합해서 세법상 분계 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보실게요, 여기. 장부상 수익 1000 늘렸죠? 근데 수익 1000 깠죠? 그럼 세법상 수익 0 된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장부는 결손금 없는데 대변에 결손금 추가하면 대변에 결손금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확인해 보시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가 수익이 차변에 있으면 요건 수익의 증가예요, 감소예요? 감소죠? 물론 세법상 수익 감소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결손금을 감소시킨 거죠.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본이 마이너스 4억이었는데 내가 1억을 메꿨어요. 그럼 자본이 마이너스 4억에서 마이너스 3억이 된 거죠. 그럼 자본이 증가한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증가한 거예요, 맞죠? 마이너스 4억에서 마이너스 3억 되면 우리가 1억이 증가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얘는 자본이 증가한 겁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얘는 세법상 자본이 증가한 거예요. 확인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그럼 얘는 세법상 수익이 감소하는 거니까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자, 세법상 수익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입금. 그렇죠, 불산이. 그렇죠, 그렇죠, 불산이. 수익을 세법상 수익, 입금. 줄이는 거니까 불산이. 그 다음에 우리 어느 한쪽이 자본 나왔죠? 자본 나오면 기타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 여기. 자, 여기 세법상 수익이 감소하죠? 세법상 수익이 감소하면 세법상 이익이 감소하죠? 저 이거 오늘까지만 할 거예요. 오늘까지만. 그렇죠? 이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이익이 감소하죠? 그럼 세법상 이익이 감소하면 세법상 이익잉여금이 감소하죠? 세법상 자본이 감소해요. 그렇죠? 그럼 얘는 세법상 자본 감소, 얘는 세법상 자본 증가. 그럼 세법의 자본의 차이는 없고 뭐 부당한 유출도 아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타. 되시겠어요? 그래서 입금, 불산입, 기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분명히 날씨 춥다고 했는데 그죠? 오늘 내가 그래서 이렇게 입고 왔단 말이에요. 날씨 춥다고 해가지고 오늘 막 뭐지 영하까지 간대요.
그래, 아침에 나와봤더니 뭐야 이씨 다 당황해. 더워. 기상청을 믿은 내가 잘못이지. 저 요즘 잘 맞았어. 그래서 기상청 일 똑바로 하는구만. 맞죠? 예전에 한번 그거 했잖아요. 비 엄청나게 온다고 예전에 눈 엄청나게 쏟아지고 기억나실 거예요. 작년에 근데 눈이 안 왔어. 승질나가지고. 자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말 문제가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저께 2월 결손금을 오늘 지금 처음 배우는 거 아니죠? 2월 결손금을 우리가 어저께 배웠었잖아요. 한번 뭐냐면 우리가 과세표준 계산할 때 각 사업료도 소득금액에서 2월 결손금 빼는 걸 2월 결손금 공제라고 했었죠. 맞죠? 그때 그 2월 결손금은 시점에 제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자산 수증이익과 채무 면제이익으로 메꿀 수 있는 2월 결손금도 시점에 제한이 있냐 없냐를 봐야 돼요. 알죠?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 자, 이게 무슨 말인지는 곧 하겠습니다. 이건 이해되실 거예요. 곧 여기 보시면. 자, X1년도에 우리 회사가 적자를 100원 봤어요. 알죠? X1년도는 단기. 그 다음에 차기에 우리 회사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60원이 발생. 흑자가 난 거죠. 그리고 X3년, 즉 2025년. 알죠? 요거에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우리 그 기출문제나 교재가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부 다. 알죠? 나중에 재경이나 세무사 그쪽 시험 가셔도 여러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알죠? 자, 그래서 2025년도에 공짜로 토지 같은 걸 70원 받은 거예요. 그리고 X4년도에 2026년도에 우리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하기 2 해주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X1에 더하기 2 하면 2023년도 이렇게. 문제 푸실 때 혹시라도 해석하실 때 힘드시겠지만 알죠? 우리 2023년도니까 23년도니까 더하기 2 하면 3이 되잖아요. 그렇게 좀 아니에요. 좀 지금은 힘드실 건데 나중 가면 익숙해져요. 저의 입장 좀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들. 계속 바꿔야 돼가지고. 자, 보시면 그러면 이 결손금 100원을 일단 X2년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메꾸는 데 사용하겠죠? 그렇죠? 그럼 얼마 메꿀 수 있어요? 그렇죠, 60원. 그래서 이 60원은 2월 결손금 공제라는 계산 구조에서 메꿔요. 우리가 법인세 계산 구조에서 뺀다라 했잖아요. 맞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남은 2월 결손금은 얼마예요? 40원. 그렇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요 자산 수증 이익 있죠? X3년도에 자산 수증 이익으로 메꿀 수 있는 2월 결손금은 100원이에요? 남아있는 40원이에요? 40원이죠. 100원 또 메꿀 수 있으면 이중을 메꾸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요 자산 수증 이익으로 메꿀 수 있는 2월 결손금은 우리가 40원인데 얘는 아까 입금 불산입이라는 세무종을 메꾸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아직 그러니까 이해되시겠죠? 우리가 60이 100 중에 60 소멸됐잖아요. 그러니까 미소멸 결손 남아있는 결손금만 우리가 메꿀 수 있다는 뜻이 항상 그래 당연히. 알죠? 남아있지도 않은 결손금을 또 메꾸면 그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2번 메꾸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결손금 이 결손금 남아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에서 60 사용했고 여기 40 사용했잖아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결손금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X4년도에 각 사업료 소득금액에서 메꿀 수 있는 2월 결손 공제는 빵이에요. 되셨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제 해볼게요. 뭐냐면, 자, 만약에, 이제 달리에서요. 달리에서 만약에, 지워도 되죠, 여러분들? 이거? 뭐냐면, 달리해가지고, 요 사례. 달리에서, 얘가 언제냐면, 언제라고 할까? 얘가 2008년이래요. 얘가 2008년이고, 얘가 2024년이고, 얘가 2025년이래요. 이렇게 가정 좀. 2026. 이렇게 좀 가정할게요, 여러분들. 말 문제에서 잘 나오는 거 있어서 그래요.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서 2008년도에 발생한 결손금 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얘는 5년간만 이월되잖아. 5년간만. 2월되는 거니까 요 결손금에서 우리가 2월 결손금 공제는 안 돼요. 되시겠죠, 여러분들? 공제는 안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X3년도는 이게 각사소득 쪽이 아니라 공짜로 받은 거예요, 공짜로. 그럼 공짜로 받은, 우리가 요 공짜로 받은 건 결손금의 시점에 제한이 있냐 없냐 따져야 되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디 갔어? 여기. 시점에 제한이 없어요. 시점에 제한이 없다라는 건 자산 수증이익이나 채무 면제이익은 아주 과거의 적자도 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했죠? 그 말은 다시 돌리면 다시 이거 지울게요. 그러면 우리가 2025년도는 자산 수증 이익이잖아요. 요걸로 메꿀 수 있는 결손금은 시점에 제한이 없죠. 그럼 없으니까 요 결손금 100원을 우리가 자산 수증으로 메꿀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얼마? 70원, 그렇죠. 이때는 우리가 70원 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입금, 불산입, 70원으로 메꿀 수 있어요. 시점 제한 없으니까 얘는. 그렇죠?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 결손금 중에 70은 메꿨으니까 얼마 남았어요, 결손금이? 30 남았죠. 그럼 우리가 2026년도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이 발생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빼는 거 우리 2월 결손금 공제라는 계산 구조에서 빼죠. 요거에서 뺄 수 있는 결손금 얼마예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얘는 이건 둘 다 각사소득이잖아요. 과세표준 구할 때 계산 구조에서 빼는 건 시점에 제한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자산 수증이익이나 채무 면제 이 두 개만이에요. 이 두 개만 메꿀 수 있는 2월 결손금이 언제 발생했는지 시점에 제한 없다라는 거예요. 말 문제는 뒷담화이네요, 여러분들 시험에서요. 2월 결손금은 대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밑줄 좀 치러 가죠. 자,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 자, 79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 자, 79페이지의 가로 맨 아래 가로 4번 자산 수증이익과 채무 면제이익 중 보이세요? 제목의 밑줄 좀, 얘는 제목도 중요하니까. 자, 자산 수증이익과 채무 면제이익 중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 우리 시험의 세법은 무조건 법문구 그대로 냅니다. 절대 풀이해서 안 줘요. 그래서 제가 방금은 보전이 몇 군데 사용했다라고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 법문구 그대로 냅니다,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고. 자, 80페이지로 오실게요. 80페이지. 자, 일단 맨 위에 첫 두 줄 밑줄 좀요. 80페이지 맨 위에 첫 두 줄 밑줄. 자산 수증 이익. 근데 조심하실 게 우리 국고보조금도 현금 같은 거 공짜로 받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부가 적자 메꾸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뭐 자산 사거나 아니면 비용 보전하라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국고보조금도 괜찮았는데 작년도인가에 바뀌었어요. 재작년인가? 그래서 밑줄 좀. 자산 수증이익, 국고보조금은 제외와 채무 면제 이익 중 2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계속 두 줄 밑줄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2월 결손금이란 세무상, 당연히 세법상입니다. 세법상. 세무상 2월 결손금으로서 그 후에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말하며, 말 진짜 어렵죠. 그 세 번째 줄에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보이세요, 이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요거. 그렇죠. 미소멸 결손금이다. 그 말이 미소멸. 우리가 과세표준 계산할 때 빼고 남은 거, 공제되지 않은 거. 뺐으면 이제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있는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미소멸 결손금이다. 그 말이에요. 한국말 진짜 어렵죠? 그죠? 계속 밑줄. 그 발생 시점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자산 수중이나 채무 면제이익으로 메꿀 수 있는 결손금은 시점에 제한이 없다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됐어요. 10분 쉬셨다가요. 우리 이제 3장 하나만 하면 끝나거든요.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들어가게. 4장에서부터 이제 실기 들어옵니다. 10분 쉬시죠. 2시에 시작할게요. 혹시 추우신가요? 괜찮으세요? 추우신 말씀해 주세요, 꼭.